네, 2부 첫 순서는 마켓세븐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함정남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켓세븐에서 공개한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열어주시죠. 네, 그동안 투자자들의 마음을 애타게 했던 2차 전지와 소재주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여전히 낙재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알아볼 거고요. 이제 저가 매수 찬스로 봐도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불닭 브랜드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삼양식품 주가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음식료 섹터 안에서 탑픽은 무엇인지 이 시간에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켓세븐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 바로 열어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2차 전지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의 속을 아프게 했던 2차 전지 관련주 전거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악재가 남아있어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2차 전지 산업의 악재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글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산업이 지금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곡물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될 때 가격전이 내지는 기업이 버텨낼 수 있는 수준인가라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점까지 한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지금 가장 깊은 어둠의 과정은 구분응선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은 낙폭 과대 종목들에 의한 좀 기술적 반등이 현재 좀 일어나고 있는 형국 속에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반등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가장 불편했었던 이유는 니켈 가격의 급등이라는 것이 지난달에 있었는데요. 네. 사실 투기성 자금이 몰리면서 공매도를 쳤었던 세력을 잡아내는 듯한 니켈 가격에 강한 급등이 있었고 그 이후에 거래 정지 이후에 니켈 가격은 다시 거래가 재개되면서 가격은 좀 빠르게 원위치로 회복하는 아주 다행스러운 모습이 보여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 가격과 니켈을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 2배 이상 정도 올라와 있는 수준에서 니켈 가격이 머물러 있고요. 우리나라는 3원계 배터리가 주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NCM인데 니켈, 코발트, 망간이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원자재 비용을 대비했었을 때 원통형 배터리 가격은 어느 정도 부담이 비용이 되느냐 이런 걸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분석해 놓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니켈 가격이 따블랐었을 때 이제 그 판매 가격에는 제조 비용에는 한 2배 정도, 한 20% 정도의 좀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이 가격 상승을 과연 이 기업이 버텨낼 수 있느냐가 앞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배터리 3사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네. LG 에너지솔루션은 아직까지는 좀 어떤 밸류에이션을 매기기보다는 기술적 분석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좀 신뢰도가 좀 높지 않고 밸류에이션은 더더욱 더 그런 자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에너지솔루션이 올라갈 땐 여전히 지수가 불편해지는 좀 상장 이후 그다음에 지수 편입 이후에 후폭풍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월에 에너지솔루션 시총 100조짜리 기업이 들어온다라는 이슈 네. 때문에 지수가 빠졌던 것처럼 지금 외국인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LG 에너지션을 채워갈 때마다 다른 종목에 대한 압박, 매도 압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니 LG 에너지솔루션이 시장에 좀 인버스적인 역할처럼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요. 네. 참 LG 에너지솔루션만 본다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좋은 뉴스도 있었어요.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을 세우면서 그 다음날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여기서 신뢰감을 갖기가 조금 아직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SK스퀘어라든가 카카오뱅크를 봐도 한번 상장 위에 급락을 주었다가 쭉 이런 느낌을 주는 반등이 주었다가 또
맥락 없이 또 빠지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공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서 추세가 꺾인다고 한다면 그 안전벨트선의 마지노선을 타이트하게 잡아가시면서 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요. 네. 삼성 SDI는 60만 원 저항,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반등이잖아요. 네. 지속 반등의 저항선을 잡는다고 한다면 60만 원의 저항은 상당히 무겁고 의미 있는 저항선으로 보여집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저항을 잡을 것이 아니라 지지선의 마지노선을 잡고 가야 되는 상당히 더 안 좋은 주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선을 찾아서 거기를 노리고 반등을 준다라는 걸 보는 것보다는 19만 4천 원 어라운드 여기 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 가격 전에서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느냐가 오히려 더 급선무에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 배터리 3사가 각자가 가고 있는 길이 좀 다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새 종목이 바라보고 가야 되는 현재 위치 밸런스가 다르다는 점을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럼 2차 전지 이 대장주들은 지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보수적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 종목이 각기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좀 다르다. 그 안에서 좀 의미 있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SDI의 반등의 폭이 아직 좀 남아있는 자리다라는 것이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증권가에서도 낙폭이 컸던 이 2차 전지주들 성장주에 대해서 저가 매수 찬스다 이런 네.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함정남 차장님은 2차 전지와 소재 관련주에 대해서 저점 매수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 시장이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중형주보다는 소형주가 훨씬 이런 잘 플레이를 가죠. 하기가 그렇습니다. 유리한 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내가 이겨내려고 하는 전략보다는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수능에 거기에 맞춰 따라가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늘 검증이 되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시장 분위기에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이 시장 내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거나 잘 지켜내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소형주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테이펙스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원통형 배터리 내에 특수 테이프 소재를 공급하는데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질 때는 빠졌지만 지금 반등해내는 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올라와 있고요. 이제는 나의 길을 가련다라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오창 공장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증설을 내년까지 6,500억 정도 규모가 투자가 지속된다라고 하니 여기에 따라서 동반 성장해낼 수 있는 좀 그런 그림을 그려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솔케미칼의 자회사인데요.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도 이제 그 테이프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도 지금 우리가 관심이 많이 가져가 볼 수 있는 산업군인데 그 안에서의 성장 날개도 갖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 실적도 굉장히 잘 꾸준히 실적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의 가격 전이를 하느냐 마느냐는 전방 기업들이고 거기에다가 납품하는 기업들은 꾸준히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어서 지금 반도체 쪽도 소부장 쪽이, 소재 쪽이 더 우선 유리한 주가 흐름,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테이펙스는 자기의 매력들을 좀 지켜나가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장비주 중에서 하나기술입니다. 2차 전지 장비를 생산해서 완성 배터리 업체들에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UTG 울트라신 글라스 관련 장비주, 그다음에 전기차 폐 배터리 사업도 진출한다라고 하니 플러스 알파의 요인도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 하나기술이지 않나는 생각을 가져가 보고요. 세 번째는 원준이라는 기업입니다. 양극재 장비가 주 매출처인데요. 최근에 독일 업체 아이젠만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음극재 열 처리 장비라는 포트로, 그래서 지금 양극재, 음극재 양쪽 날개를 장착한 기업으로 기업의 색깔이 좀 변모해 나가고 있다. 주가가 꾸준히 기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이 새로운 종목이 상장한다라고 한다면 상당 기간, 딱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보호해수 물량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숙제, 수급적인 가장 큰 숙제를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마지막 보호해수 물량이 나오는 것이 4월 7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물량이 나오지만 여기에 대부분은 최대주주거든요. 네. 그럼 최대주주가 시장에서 보호해수 물량이 터지자마자 바로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최대 주주 물량은 좀 잠기 물량이라고 했었을 때 이번에 6개월 물량은 많지 않다라고 일단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장 분위기에서 금요일 날에 있었던 7%의 반등은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은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세 종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가지 종목이나 꼽아주셨어요. 테이펙스, 하나기술, 그리고 원중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시장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 2차 전지 쪽에서 새롭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새로운 산업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핵심은 모터입니다. 모터요? 원래 모터였어요. 그런데 네. 모터는 소개해드릴 만한 종목이 사실 없어요. 막 이유를 갖다 붙일 수는 있겠는데 네. 사실은 모터라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매력을 뿜어내고 있었던 종목이 없기 때문에 모터는 일단은 제외시키도록 하겠고요. 아직 한국에는 찾다만 그만한 한다면, 기업이 없나요? LG전자일 텐데 아. 아직은 이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LG전자에게 추천 코멘트를 드리기는 좀 어려운 네. 상황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차량 경량화입니다. 이제 연비 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차량 경량화라는 것은 친환경 차라는 키워드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텐데 과거에 한번 요것과 관련된 움직임의 테마를 보였다가 지금은 좀 완전히 다시 좀 소강 국면의 자리에 있습니다. 네. 지금 적극 매수 추천이라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요쪽 섹터도 좀 움직일 만한 자리까지 조정을 주었는데 라는 전제로 좀 주가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제 눈에 조정을 주었다, 많이 쉬었다라고 눈에 띄는 종목이 코프라와 MS 오토텍입니다. 코프라는 작년에 BGF에 이제 인수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좀 주가가 매력도를 뿜어내면서 주가 한번 상승을 주었다가 지금은 다 반납한 상태입니다. 전체 매출의 80% 정도가 이제 자동차향 고기능성 폴리머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자동차 쪽에 이제 매출이 주된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제 BGF가 매수한 가격을 보면 지금 사시는 부분은 지금 BGF보다 무조건 싸게 사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 최대 주주보다 나는 싸게 사고 저가에 들고 있다라는 매력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럼 여기서 원준처럼 한번 이렇게 장대봉이 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고 뭐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아직은 거래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한번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빠질 만큼 빠져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키워드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코프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MS 오토텍인데요. 현대 기아차 핫스태핑 부품을 주력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향 키워드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봤었을 때, 이쪽에 대해서 지금 뭐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우리나라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미 거기에 들어가서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좀 이쪽은 유지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차량용 경량화라는 키워드로서 좀 주가가 빠질 만큼 빠져 있는 종목 두 종목을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을 주도할 섹터로 차량 경량과 관련주 첫 번째로 알려주셨고 그 안에서 종목들은 코프라 그리고 MS 오토텍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하면은 그 안에 섹터가 정말 많잖아요. 네. 뭐 소재나 동박이나 배터리 되게 많은데 네. 첫 번째로 차량 경량과 알려주셨으니까 또 네, 다른 섹터가 동박 있을까요?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SKC가 좀 눈에 띄어요. 동박 기업은 여러분들 너무 다 아실 테니까 요쪽 섹터도 많이 빠져 있다라는 점. 최근에 SKC는 조금 다른 주가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리고 요즘은 저는 철저하게 조정시 안에서 의미 있는 선을 찰 때 주봉이라든가 월봉을 보는데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을 주지 않나는 생각을 듭니다. SKC 같은 경우는 25년까지 그 캐파 능력을 25만 톤까지 확대해서 글로벌 1위 동박 생산 업체로 발돋움하겠다라는 것을 기업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과거에 막 갔었을 때는 이제 성장의 밸류를 찾아가면서 막 무리하게 쫓아가는 추격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주가가 조정을 주었을 때 매수한다라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이 자리에서는 SKC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폐플라스틱 열 분해유 사업으로서 친환경 사업이라는 키워드도 갖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 녹이내는 것이 지금 앞으로 굉장히 좀 성장성이 두각되는, 요즘에 계속 언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시멘트라든가 페인트 쪽에서. 그런
그런 의미를 반영해 본다라고 한다면 SKC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다라고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을 정말 풍성하게 알려주시네요. 든든합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동박업체 알려주셨고요. SKC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 2차 전지로 열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켓세븐 두 번째 주제는 불닭 날개단 K라면입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 부담은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라면주의 주가가 조금 짓눌리기 시작하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는 삼양식품 좀 날개를 달았던 것 같고 이 곡물가 상승에도 라면주들 분위기 반전 가능할까요?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짧게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학재가 딱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곡물가가 많이 올라갔고 원재료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이것을 또 라면을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느냐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라는 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인플레이션, 곡물가라든가 그다음에 원자재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지금 연준에서 적극적으로 잡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그래서 이제 5월부터는 금리를 50bp 인상한다는 스탠스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모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잖아요. 그러면 이 금리 인상이 연준의 스탠스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시장의 어두운 그늘과 무거운 짐이 좀 이제는 풀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남아 있는 자리에서 강력하게 좀 그 어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분위기 속에서 화학재가 공존하는 한 그런 상황 속의 스탠스에서 좀 기술적인 반등이 삼양식품에서 좀 먼저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빠르게 다 천천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이 농심보다 좀 더 강하게 반등을 줬었던 이유를 살펴보면은 밀가루를 농심은 딴 데서 사와야 되고 삼양식품 안에 삼양 제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밀가루 가격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어떤 인플레 우려에 대해서 조금 방어적인 스탠스를 삼양식품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키워드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닭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지금 삼양식품은 작년 8월에 미국 법인, 그 다음에 11월에 중국 법인 설립하면서 미국과 중국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불닭볶음면이 이제 히트를 쳤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해외 판로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이 올해 이제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밀가루 가격에 대한 소매 가격에 대한 인플레가 우려만 조금 잠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여름철에는 가격 전이가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대한 이런 호재의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 기대감은 남아 있다라는 점. 하지만 그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될 것이냐라는 점에서 여전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과 어떤 저점 잡기 이 양쪽의 전략을 모두 가져가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까지 짚어주셨는데 우리 차장님 빠르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카메라 욕심 좀 더 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라면을 비롯한 음식료 기업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 가격이 좀 치솟으면서 제품가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수출 또한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실적 기대감도 나오는 상황에서 음식료주 안에서 저희가 탑픽을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농심이 일단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전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점 잡기, 이삭 죽기 전략으로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급하지 않게 매수로서 모아가 볼 수 있으면 모아간다라면 아마 5월까지 염두에 둔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이 되겠죠. 지금 K푸드로서 이제 미국의 제2공장 건립으로 미국의 연간 생산 능력이 이제 1.7배 정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K 컨텐츠 드라마의 연속성으로서 이제 기생충에 대해서 짜파구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불닭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늘어날 때 라면에 대한 매력도가 이제 지금 이미 사실 굉장히 부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의 확충이 이제 이 키워드여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파이가 키워져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자리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현 시점에서는 좀 기간적인 여유를 갖고 분할 매수 전략을 세워보자. 이제 또 하나 섹터는 맥주죠. 맥주도 이제 소맥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이제 이런 부분이
가격이 올라간 것이 부담될 수 있는 자리인데 이제 이번 주말이 다시 이제 이 거리두기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는 것이 대세제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24시간으로 허용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맥주는 한번 이 자리에서 단기 반등이 쏟아질 수 있지 오. 않을까. 그래서 좀 음식료업종에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서 앞세워둘 수 있는 것은 맥주 섹터다. 그래서 제주 맥주가 좀 주가가 좋다가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하이트진로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서 한번 뭐 이번 주에 매수 전략을 잡고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오늘 라면 관련주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라면보다는 앞으로는 맥주 관련주가 더 좋다. 뭐 앞으로라기보다는 네. 요 뉴스, 요 이벤트를 앞둔 단기 대응 전략에서 농심이라든가 있던 뭐 오뚜기라든가 삼양식품은 좀 중장기 플랜으로 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요즘 단기적으로 이쪽에서 해법을 찾는다고 한다면 거리두기 제한이 풀어질 가능성에 대한 염두를 한 맥주 공략 24시간 제한하면 이제 맥주 밤새도록 마시고자 하는 대기 매수세들 대기 이제 음주자들, 음주자들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전략이 좀 단기적 대응으로서는 네. 좀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라면 관련주 그리고 맥주 관련주까지 꼼꼼히 파헤쳐봤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켓세븐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